안녕하세요. 저는 괜찮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손승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의 양육과 훈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불안이 높은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감정을 다루어 주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뭔가 양육에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뇌 체질적으로 불안이 높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낀다라기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기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들이 그러하죠. 이러한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돌발 상황을 싫어하고 남들의 비난이나 지적, 실패에도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속으로 눌러두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들여다보자니까 이제 괴롭고, 이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대, 너는 너무 착한 아이야, 너는 잘 해낼 거야, 이런 기대가 원래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기대를 혹시 실망으로 바꾸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나 불만,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도 표현하지 않고 삼키기도 합니다.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 특별히 문제도 안 일으키는 소위 착한 아이인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했을 때 아이가 너무 착한데요 라고 하면 오히려 마음속에 걱정이 들기 시작하죠. 혹시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마음속에 불안을 쌓고 있는지는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갑자기 막 울고불고 거부하는 아이가 있다든지, 한번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등원을 안 하고 쉬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유치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아이, 집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까불이인데 원에 가면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구석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 더불어서는 이제 발표 수업 전날이나 태학기 첫날에는 꼭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이 높은 아이들이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데요. 부모님도 아이의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전까지는 오히려 의젓하고 잘하던 아이니까요. 아이들은 어른처럼 말로 이렇게 조곤조곤 내가 이래서 불안했어요 라고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돌발적으로 행동하죠, 일단. 그리고 참았다가 표현하는 거니만큼 센 표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안 한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만 찾는 모습, 매달리는 모습, 이렇게 짜증 부리는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런 아이의 모습이 막 당황스럽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이렇게 신경 쓰이는 마음에 아이를 이렇게 밀어내거나 급하게 막 이렇게 원위치로 데려다 놓으려고 하거나, 너 왜 그러니 좀 이렇게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아이는 오히려 더욱 불안감을 느끼고 어머니에게 탁 붙어서 안 떨어지려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의젓하게 잘 하던 아이들도 한 번씩 불안이 세게 올라올 수 있는 시기예요. 평소답지 않은 행동이나 나이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자기가 불안을 표현했는데 그때 부모님의 리액션, 부모님의 당황을 자기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혼내는 것, 또 다른 이런 불안 요소가 되겠죠. 그럼 부모님의 반응을 또 다른 불안 요소로 느끼게 된다라면 다음부터 오히려 더 불안할 만한 상황, 예를 들어서 당연히 발표회라든지 참관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엄마가 수업하는 거 보러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예고가 될 때, 엄마가 지난번처럼 또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미리부터 긴장감에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감정을 잘 다루려면 어떠한 감정이든 말로 차분히 풀어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쌓인 감정들이 엉뚱하게 표현되지 않거든요. 아이가 매우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시점에서는 당장 내가 아이의 행동을 뭔가 상황에 맞춰서 변화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아이를 진정시키는 것, 먼저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로 아이를 잘 받아주고 아이를 차분하게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두시는 게 좋아요. 아이의 문제는 항상 길게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 마음이 좀 더 이제 진정되고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아이가 좀 더 익숙하고 마음이 편한 곳, 예를 들면 집이겠죠? 집에서 이제 감정을 다루는 걸 그때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전에 엄마랑 같이 유치원에 갔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말로 조금씩 자기 감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들어봐 주시면 되겠지요. 아이가 왜 그랬는지 이런 청문회처럼 추궁받는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오해를 받지는 않게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러면 약간 좀 공격적이죠. 사실 우리나라 말이 왜라는 말 뉘앙스가 좀 세기 때문에 왜보다는 어떻게가 이렇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톤으로 마음의 여유를 우리도 아이도 갖추면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 이름은 이제 임의로 샛별이라고 해볼게요. 엄마가 우리 샛별이가 혹시 아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기 이전에 부모님의 의도를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이에게는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부모님께서 먼저 감정을 좀 읽어줘야 될 필요성이 종종 생기신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샛별이가 혹시 그때 마음이 많이 좀 불안했던 걸까? 무서웠던 걸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식으로 먼저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아이는 이 눈에 안 보이는 불안이라는 개념 자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불안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상황이 내가 남들보다 못하거나 실패했다라는 의미로 느껴져서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아이가 이야기하기 편하게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아이 스스로 느끼기도 나만 지금 불안했던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주거나, 이런 감정이 불안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할 만한 이런 모범 사례, 예시를 부모님께서 이제 눈앞에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막 다른 엄마들도 많이 오고 막 시끄럽고 막 그럴 때 막 부끄럽고 긴장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 이러면 이제 엄마가 예시를 보여주는 거나 엄마도 이랬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때는 마음이 막 불안해져서 엄마랑 더 같이 있고 싶어지는 친구들이 많대. 샛별이도 불안했던 걸까? 이러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닌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하면서도 아이가 좀 더 자기 감정에 대해서 불안이라는 한 가지 이런 예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물이 잘 올라오도록 미리 외부에서 부어주는 이제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이의 감정을 잘 읽고 끌어올리고 표현하는 데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 읽기가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아이의 마음을 읽고 아이가 스스로 표현하게 격려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야 이제 아이의 마음속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이나 훈육을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죠. 항상 순서는 마음 읽기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각 상황에 맞추어서 아이가 불안할 때 마음속에 생기면 좋을 간단한 메시지나 짜증내는 행동 대신에 이제 대신 내가 차분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손을 든다든지 엄마를 쳐다본다든지 그런 대체 행동들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어떠한 행동을 고치려면은 그 행동을 하지 마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행동해보면 어떨까라고 다른 해결 방식을 알려주는 게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메시지가 너무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복잡한 설명이 될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은 불안하면 더더군다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금방 기억해내고 상기해낼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짧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방 끝날 거야. 하고 나면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엄마는 어디 안 가고 여기서 보고 있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메시지가 준비될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아이가 스스로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일종의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좀 완벽한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부터 아이에게 완벽한 답변을 준비하러 너무 고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이제 불안에 휩싸이기 전에 이제 미리 할 말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실전에선 누구나 나조차도 당하기 마련이니까요. 아이랑 미리 예습처럼 얘기를 나눠보고 불안할 만한 상황이 닥치고 지나간 후에는 이런 메시지가 실제로 아이 마음에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아이 스스로는 무슨 말을 좀 더 듣고 싶었는지 아이랑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간다면 좋겠습니다. 수업에도 이제 예습 복습이 중요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불안이 높은 아이가 보여주는 특징과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불안이 높은 아이들의 사교성, 그리고 놀이가 불안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